자, 오늘도 공포 이야기가 돌아왔습니다. 아, 오늘 제가 특별한 분을 초대를 했는데 정말 어렵게 모셨어요. 그러니까요. 일단 직업이요. 굉장히 특별하십니다. 특별한 직업이요? 네. 근데 이거 뵀었을 때는 또 정장 느낌의 뭔가 이거 딱 들어서 깔끔한 어떤 뭔가 비즈니스 뭐 이런 걸 하시는지 아닌가? 맞아요. 뭐냐면은 바로 저기 사후 세계를 아, 사후세계 비즈니스를 바로 장례 지도사. 네,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성상조 감성장의사 최정원입니다. 감성 장의사는 감성적으로 이제 유가족들이랑 함께 3일을 보내야 하니까 감성장의사라고 했고요. 그리고 감성이 있어야 고인도 잘 모셔드리지 않을까 싶어서요. 또 어렵게 오늘 모셨는데 저희 전에 컨텐츠에서도 한번 그 바롬님, 아, 그렇죠, 그렇죠. 네, 오랜만에 듣는 이름이죠. 아, 너무 재밌었어요. 네. 그 장의사님을 모셔갖고 그때도 했었는데 이렇게 직접 나오신 건 처음이에요. 그쵸. 그래서 제가 오늘 굉장히 좀 하이 텐션인데 저는 또 장의사 하시는 분들이 오면은 그쵸. 기분이 좋거든요. 그래서 모셨는데 공포 얘기를 또 오늘 준비를 하셨대요. 와. 네. 공포 얘기를 준비를 하셨고 그 전에 이 일을 어떻게 시작하게 되신 건지. 얼떨결에 그냥 아는 분이 너 병원에서도 일하고 하면은 입간 보조 같은 거 한번 해봐. 그래서 입간 보조요? 그랬더니 2-3시간 동안 이제 10만 원 정도 이제 버는 거예요. 그런 꿀알바가 있냐 하고서 하게 됐는데 그 처음에 그 다른 분도 그때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 전에 나왔던 분도 그분도 시체 볼 수 있어? 면접 볼 때. 네, 저희도 시체 볼 수 있냐고 물어보셨구나. 근데 저는 바로 옆에 시체가 있었는데도 몰랐어요. 그냥 뭐지? 그냥 했는데 그리고 입간을 바로 들어갔어요. 얼떨결에 들어갔는데 아무렇지도 않게 했고 지금까지도 그게 이어져 오고 있고요. 못 하시는 분들은 보고 바로 기절한대요. 진짜 그런 사례가 실제로. 그래서 장례지도사 하겠다고 갔는데 보고 나서 고인분 보시고 그냥 바로 쓰러져서. 근데 저희 엄마도 저희 할머니 돌아가셨을 때 입관하고 할 때 다 보잖아요. 가족들이 돌아가신 분 뭐 직접 만지기도 하고. 근데 살아계신 분이랑 똑같았다라는 느낌을 받았는데 그거는 내 가족이라서 사실은 그렇게 따뜻하게 느낄 수 있는 건데 남을 사실은 봤을 때는 느낌이 되게 다를 것 같아요. 본인 가족이라도 그렇게 쓰러지는 경우도 있어요. 줄초상 난다고 하잖아요. 입간식에 들어와서 CPR을 2번을 한 경우를 들었거든요. 그 할머니 입간식이었는데 손녀가 먼저 쓰러지신 거예요. 입간식 들어가서 할머니를 보고 그래서 CPR을 하고 있는데 그 엄마도 또 쓰러지셔가지고 같이 그래서 줄초상 날 뻔했다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 기운이 되게 안 좋거나 지금 현재 내가 건강한 상태가 아니야 이럴 때는 우리가 입간하관을 보지 말라는 그쵸. 말을 많이 하거든요. 그게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진짜 어떻게 보면 돌아가셔서 충격을 받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제 우리로 치면 기운 그렇게 입간하관할 때는 저승사자가 주변에 많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같이 감길 수 있어서 하지 말라라고 하고 아이들도. 아이들도 순간 볼 수가 있어서 그리고 저희 무당들도요. 그래서 입간하관을 못 보게 합니다. 네, 저희는 그게 엄청 암묵적으로 내려오는 그 룰이 있어요. 그래서 가족이 돌아가셔도 입간하관을 보지 말라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는 직접 보는 사람들이고 느낄 수 있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입간하관을 잘못 들어가게 되면은 거기에 있는 것들에 순간적으로 감길 수도 있고 해서 그래서 가끔 이모들 만나거나 하면은 아유 우리도 참 불쌍한 팔자지 뭐 부모가 죽어도 부모의 입간하관도 못 보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또 이렇게 친척들 돌아가시고 하면은 장례식장도 못 가니까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무당들은 장례식장 가는 걸 안 좋아하고 입간하관을 웬만해서는 안 봐요.
근데 이런 거를 안 따지시는 분들은 보긴 하시는데 제가 들었던 얘기 중에서도 어떤 무당분이 그때 보지 말라라고 했는데 아니야 나 지금 뭐 그런 거 없어 옆집이 나는 지금 눈이 돌아가 있어 나 무조건 봐야 될 것 같아 하고 너무 슬프셔서 그걸 보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진짜 전 보시는 게 막히셔가지고 거의 내가 듣기로는 거의 반년 가까이 엄청나게 고생을 하셨다 하더라고요. 그럼 매일 입간을 하는 저희는 그쵸. 저 심지어 오늘 오전에도 입간하고 왔거든요. 다녀왔습니다. 근데 못 보는 자와 매일 보는 자. 그러니까요. 아, 이거 참 묘하네요. 어떻게 보면 죽음과 가까이 계신 두 분인데. 죽음을 마주하고 있는 거죠. 근데 저는 죽음과 마주하고 있는데 죽음 이후에 영의 세계라서 저도 파묘도 되게 장례지도사는 꼭 봐야 되는 영화 했었거든요. 왜요? 장례지도사가 유해진 님이 나오시잖아요. 그래서 봤는데 네, 똑같이 표현을 했더라고요. 근데 파묘도 저도 얘기하자면은 거기서도 제가 김고은님의 연기가 너무 좋았다라고 얘기했던 것도 오히려 우리가 보통 무당이라고 생각하면은 장례지도사 똑같아 무당이라고 생각하면은 막 왜 평소에도 맨날 막 저기에 뭐가 있어 저기에는 뭐가 있어 오늘 뒤에 뭐가 붙어있네 이럴 것 같은데 거기 김고은 씨 보면은 거의 비즈니스석 타고 다니면서 그냥 평범하게 살다가 이제 본업이다 하는 순간 변신했다가 다시 운동화 신고 일반 사람으로 돌아가잖아요. 근데 실제로 무당들도 그렇거든요. 막 무당들이라고 맨날 막 여기에는 뭐가 터가 안 좋아 여기에는 이런 얘기를 안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섞여 살면은 잘 몰라요. 아 근데 저희 화진선녀가 화진선녀 아세요? 화진선녀가 헬스장을 다니는데 헬스장에서 그 어떤 헬스 트레이너가 화진선녀를 보더니 그 집 어머니가 무당이시래요. 네, 근데 트레이너인지 아무튼 거의 관계자인지 보더니 쟤 일반인 아니네 딱 이 소리를 했대. 화진선녀 보자마자. 그래갖고 자기 그 옆에 있는 사람한테 야 저 사람 누구야? 그래서 왜 이랬더니 저 사람 일반인 아닌데? 이 소리를 했다 하더라고. 그래서 왠지 무당이나 이런 쪽인 사람인 것 같다고. 눈이 사람의 눈이 아니다. 사람의 눈이 아니다. 아, 여기 화진소녀는 사람이 아니었던 걸로 이렇게. 그래갖고 어제 만났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직업을 갖고 계신 분들도 결국에는 귀신한테 계속해서 감기지 않고 어쨌든 간에 돌아가신 분들을 만지고 관리를 한다는 거는 그만한 기운을 갖고 있기 때문에 또 하실 수 있는 거거든요. 보통 기운으로는 못하는 것 같고 맞아. 팔자가 사나운 사람들이 많으세요. 저 역시도 그런 것 같고 팔자들이 좀 보통 팔자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당집 가면 항상 듣는 얘기가 너는 신가물이 있다. 근데 신내림 받을 정도는 아니다 했는데 천직을 만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얘기를 준비해 오신 얘기를 그렇죠. 네, 한번 서브 이야기도 너무 재밌어가지고 빠져서 계속 여쭤볼 뻔했는데 그쵸 우리 메인으로 돌아가야죠. 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주 따끈따끈한 얘기입니다. 지금은 사망을 하시고 나서 심전도 검사를 해요. 심장이 멈춘 상태에서 이제 사망 진단을 내리는 게 아니고 심장이 진짜 멈췄는지 확인을 한 후에 사망 진단서를 내려드리거든요. 근데 예전에는 그런 심전도 검사가 없었을 때 저도 장례지도사가 아니었을 때 예전에 그때는 이제 사망 진단서를 내리고 안치실을 모셨죠. 모시기 전에 이제 수세라는 과정을 마쳐요. 고인을 닦아드리고 염하기 전에 어느 정도 이렇게 닦아드리고 묶어드리고 하는데 저희가 그 수세에서도 그렇고 입관에서도 그렇고 수의를 입히는데 그때 이제 매듭을 짓지 않아요. 매듭을 짓지 않고 꽈리를 틀거든요. 꽈리를 트는 이유가 혹시라도 고인이 살아계신 소생의 의미를 담아서 예전에는 그리고 입관 전까지는 그 돌아가셨다고 생각을 안 하고 입관을 한 후에 비로소 이제 죽음을 맞이하는 거거든요. 받아들이는 건데 죽음을 받아들이는 건데 꽈리를 틀었을 때 고인분이 스스로 이제 열고 나올 수 있도록 꽈리를 그런 풍습이라고 해야 되나 아직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모든 과정을 다 이제 고인을 묶을 때는 매듭 이렇게
짖지 않고 꽈리, 동그랗게 꽈리를 뜨는데 이제 그때 예전에 이제 안치실에 모셨어요. 수세를 마치고. 그리고 입간을 하려고 안치실 문을 열었는데 수세포라고 하는데 이제 고인을 덮는 이불이 있거든요. 이불이 다 젖혀져 있고 문에 이제 손자국이 나 살았다고 했는데 이제 차가운 안치실에서 돌아가신 거죠. 아 진짜? 어머. 그런 지금은 안 그래요. 예전에는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일이. 그러면은 깨어나셨던 거네요. 그렇죠. 네. 근데 거기가 그렇게 차갑나요? 냉장고 아니라고 보시면 돼요. 냉장고보다는 조금 더 차가운. 아 냉장고 더 차가워. 고인분이 그래서 한 24시간 동안 안치실에 계셨다가 입간을 하는 거라서 많이 차가우세요. 그래서 만져보시고 가족들이 많이 마음 아파하시죠. 너무 차갑다고. 아 그럼 그때 잠깐 깨셨다가 다시 그렇게 가신 거네. 그럼 그게 아까 말씀하셨던 그 검사를 했었으면은 괜찮을 약간 이해가 좀 되는 게 저는 제가 뚜렷하게 기억하는 게 제가 중학교 때인가 제 친할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이게 뭔가 착각이지 않을까 어른들의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귀도 갖다 대보고 살아있는 듯한 그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어린데 대보고 귀를 갖다 대보고 뭔가 근데 계속 이게 완전 뭔가 정지됐다라는 느낌이 아니라 그 살아있음 그 상태가 있으니까 항상 일어날 것 같으니까 근데 얼마나 안타까운 온기가 남아있을 때잖아요. 근데 이제 저희는 입관 때 거의 온기가 남아있지 않거든요. 안치실에 있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입관을 갑자기 하는 경우가 있었던 팀장님이 계세요. 그게 느낌이 너무 다르대요. 못하겠대요. 그 베테랑이신데 항상 차가운 고인만 만지다가 온기가 남아있는 고인은 진짜 못하겠다고. 또 다른 얘기는? 또 다른 얘기는 이제 그 장례 지도사를 하려고 처음에 A양이라고 할게요. A양이 장례 지도사를 꿈꾸면서 처음부터 이제 가서 배운 거죠. 허드렛 일 하고 뭐 박스 나르고 그리고 신발 정리하고. 근데 모 기업 이름만 들으면 알만한 외국계 기업이라고만 저도 들었어요. 근데 이제 그 기업의 임원진이 돌아가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큰 빈소에서 조문객도 많고 그래서 이제 투입이 많이 됐는데 담당 팀장들도 몇 분이 계셨나 봐요. 메인 팀장님이 계셨고 그리고 밑에 이제 허드렛 일 하는 친구들이 많았고 A양도 거기에서 이제 일을 하면서 장례 지도사의 꿈을 이제 꾸고 있었죠. 입가는 아직 안 간 상태였고 며칠 이제 되지 않은 친구였는데 열심히 신발 정리를 하다가 갑자기 소리 지르는 소리가 나서 호통을 치시더래요. 갑자기 A양이 무슨 일이야 그러면서 그 팀장님이 가서 이제 말렸대요. 너 왜 이래 했는데 소리치면서 그 가족들을 향해서 조문을 그따위로 받으면 어떡해. A양이요? 네, A양이 그 아버님이었는데 돌아가신 분이 조문을 그따위로 받으면 어떡해 이러면서 혼자 중얼중얼 거리시면서 갑자기 막 울고 웃고 하시다가 그 가족들만 아는 비밀 얘기를 이제 하면서 가족분들도 못 말리고 우리 아버님인가 하는 생각에 처음에는 왜 이래 했는데 너무 이제 비밀스러운 얘기를 아무 생판 모르는 A양이 하고 있으니까 다들 놀래서 아 갑자기 빙이 된 거구나. 네, 그리고 나서 팀장님들이 이제 한 10분가량을 그렇게 했대요. 울면서 웃다가 혼자 중얼거리다가 호통치다가 너네 어릴 때 이랬는데 이러다가 저 가족실이 있는데 그쪽에다 이제 모여가지고 가족들이랑 얘기를 했대요. 그러다가 이제 갑자기 잠이 들더니 일어나서 자기는 아무 기억이 없다고. 그리고서 자기 무서워서 일 못하겠다고 A양은 이제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아니 그럴 수가 있는 건가요? 그럴 수 있죠. 아무래도 이 직업 자체가 일반인들은 못 하시다 보니까 어느 정도 신기가 있거나 귀문이 열리신 분들이 하잖아요. 근데 보통 이 신기랑 귀문을 좀 구별은 해야 되긴 하는데 귀문이 열리는 거는 귀신이 들어오는 거고 신기를
잘 이용을 해서 이걸 지켜내야 되는데 그분 같은 경우는 이걸 지켜내는 힘보다 기문이 좀 더 열려있는 사람이었던 거지. 그러다 보니까 그 아까 얘기하셨던 그 임원 돌아가신 분 고인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맴돌다가 그분이 이제 문이 열려 있으니까 그분 몸으로 순간 들어가신 거지. 그래서 크게 클레임이 걸리는 건이었는데 클레임은 이제 없던 일로 못 꿀 것 같아. 가족들이라면은. 우리 아버지라고 생각해서 네. 그랬는지. 그래도 그분 입장에선 어쨌든 간에 그 일을 하셔도 일반인이잖아요. 그 충격 받으셨겠다. A 양이. 예. 그래서 자기는 못하겠다고 그만두셨구나. 도망가신 거죠. 근데 이렇게 일반인이 빙의가 되는 경우가 제가 봤던 것도 있었는데 얘기하면서 딱 생각났어. 왜냐면 내가 왜 그분이 인상이 깊냐면은 그 여자분이셨는데 엄청 이성적이야. 그래서 점을 보러 오셨을 때도 제 떡소리 나. 이건 이런가요? 이건 이런가요? 아 그럼 이렇다는 거죠. 약간 이런. 과학적으로 접근하는 예, 약간 그리고 왜 어릴 때 그 약간 그 무슨 떡소리나 떡순이처럼 순이 스타일. 떡순이 스타일이야. 아 그래서 그렇군요. 이 제스처도 약간 이래요. 그래서 이 분이 그때 어머니랑 같이 오셔가지고 할아버지 천도제를 했었는데 할아버지 천도제를 잘하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혼자 얼굴이 막 시뻘개졌다가 괜찮아졌다 그러다 눈물이 뚝뚝뚝 흘리는 거야. 눈물을 흘릴 그 시간이 아니어서 타이밍이 혼자 눈물 흘리길래 나 데리고 갔지 뒤로.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냥 갑자기 화가 난대. 그러면서 내가 가족들을 언제까지 이렇게 뒷바라지 해야 될지 그 생각 때문에 화가 난다는 거여서 아 누가 오셨구나 해가지고 그래갖고 감당이 안 되는 거야. 그래갖고 가운데로 끌고 왔지. 그래서 할아버지 옷 안게 한 다음에 할아버지 옷으로 준비한 거를 안으라고 한 다음에 실었는데 실린 거야. 숨을 너무 심하게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잖아. 아 그렇구나 이랬던 여자분이셨는데 갑자기 할아버지 실리자마자 진짜 뒤로 넘어가더니 앉아있는 상태 뒤로 넘어가더니 할아버지 정말 울기 시작하더니 그 병원에서 할아버지가 조금 오래 누워 계셨는데 당시에 병원에서 누워 계셨을 때 가족들이 오고 가고 하면서 했던 얘기들을 그때부터 막 줄줄이 꺼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미쳤다. 근데 이 친구는 그래도 어쨌든 조금 20대다 보니까 20대 후반인가 30대일 거야. 그 엄마랑 그 엄마 친척들이 병원 오가면서 했던 얘기들 있잖아. 할아버지 누워 계시고 거의 식물인간 상태로 누워 계시는데 할아버지가 빙이 돼가지고 너네 그때 이런 얘기하고 너네 나를 앞에다 두고 돈 얘기를 하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냐면 하면서 막 울기 시작하는데 너무 깜짝 놀랐어. 왜냐면은 그런 기미가 있어 보이고 조짐이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빙의 되는 경우는 많아요. 순간 굿할 때 조상에 실린다거나. 근데 그분은 이런 것도 있구나 하면서 거의 그날 연구하러 온 사람 마냥 학자 스타일이셨는데 이렇게 하는구나 이랬던 사람이 갑자기 막 그렇게 빙의 돼가지고 할아버지가 실려갖고 자기 할아버지가 그러면서 거기에는 없었는데 그 엄마네 집 쪽에 그러니까 외할아버지였는데 엄마네 집 쪽에 친척들 이름을 전부 다 읊으면서 공수까지 다 줬어. 예, 예를 들어서 엄마가 뭐 둘째다. 그러면 첫째 누구는 예를 들어서 뭐 이름이 뭐 태윤이다. 그러면 태순이는 뭐 이렇게 하고 자녀는 이렇게 해라. 셋째 누구는 이렇게 해라 하면서 전부 다 하시고 예, 그래갖고 거기서 이거 심각한 거 아니냐. 내 딸이 빙의가 된 게 아니냐. 혹시 이렇게 내림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럴 수 있죠. 할 정도로 그때 심각했었어요. 그러니까 거의 유언을 이렇게 실리셔서 남기신. 완전히 실리셔가지고 왜냐 할아버지가 오랫동안 식물인간 상태에서 계시다가 돌아가셔 놓으니까 다 얘기를 못 하셨잖아. 근데 그거를 보통 무당들이 실어줘요. 근데 그렇게 자손이 갑자기 실리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요 얘기하셨던 것처럼 A양 같은 경우에는 진짜 생판 모르는 사람인데 그분이 기문이 열려 있다 보니까 그분한테 순간 들어가셨나 보네. 그건 100%죠. 와. 네. 그런 경우가. 네. 좀 무서웠겠다 가족들이. 그랬겠죠. 처음에는 깜짝 놀랐다가 나중에는 그냥 두라고 했더라고요. 너무 생뚱맞죠. 갑자기 뭐 낯선 사람이 호통치고 막 와 이렇게 해서 저 이제 미쳤구나. 뭐 스트레스, 직장 스트레스 뭐 이런 건가였는데 들어보니까 완전 다른. 우리 아빠야. 우리 집 얘기야. 노자 얘기를. 제가 좋아하는 건 아닌데 약간
기대하고 있던 노자 이야기가 노자 드디어. 얘기가 이제 두 개가 있는데 그 결이 달라요. 결이 다른데 노자 얘기부터 이제 드리자면 노자가 들어와요, 많이. 그러니까 가끔 입관을 할 때 노자 하시라고 이제 돈을 넣어주시는데 관 속에. 근데 이제 화폐를 태울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전으로 바꿔드리거든요. 지전이 이제 하늘나라에서도 쓰시라고 이제 가짜 돈이에요. 그거를 이렇게 바꿔서 넣어드리고 돈은 이제 다시 꺼내서 뭐 사위분을 드린다거나 며느리분을 드리거나 그 거기에 온 뭐 꼬맹이들 주거나 아니면 입간보조하는 팀장님들 이거 드려도 될까요? 하고 이제 가족들한테 물어봐서 바꿔서 드려요. 그러면은 흔쾌히 다 그렇게 하라고 이제 해드리는데 노자를 탐낸 팀장님이 계신 거죠. 지전으로 안 바꿔드리고 그냥 그 노자가 많이 들어왔었나 봐요. 이제 천판문이라고 해요, 관 뚜껑을. 천판문을 닫고 가족들이 나갔을 때 꺼낸 거죠. 열어서 다시 나쁜 손. 그래서 꺼내서 이득을 취했겠죠. 근데 그 전에도 그런 일이 계속 있었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랬는데 그 이후에 꿈자리가 계속 뒤숭숭하고 가위에 눌리고 꿈자리가 뭔지는 정확하게 말씀은 안 해주셨는데 항상 가위에 눌리고 그리고 주변 분들이 보기에도 헬스케진 게 보이더래요. 그러니까 며칠 안 됐는데 일주일 사이에 그냥 살이 엄청 빠지고 잠도 못 자고 다크서클 내려오고 그래서 아무래도 이 돈 때문이 아닌가 이것 때문인가 하고 납골당 저희가 이제 납골당까지 안내를 해드리기 때문에 거기에 가서 유리문에 봉투에 넣어서 다시 드렸다고 해요. 그리고 그 후로는 그런 일이 없었대요. 꿈자리도 그렇고. 함부로 건들면 안 되는구나 진짜. 그리고 노자를 탐하지도 않았고. 그때 식겁하셨나 보네. 그게 그때 고생하셨을 때 돌아가신 분이 돈에 대해서 조금은 한이 많으신 분이시다 보니까 왜냐면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그 전에도 그분이 노잣돈을 많이 탐하셨는데 그 전에는 이런 일이 없었잖아요. 근데 이번에 돌아가신 분은 아마 돈에 대해서 우리가 말하는 푸한이 많으신다고 하는데 이런 분들이 그렇게 노잣돈 훔쳐가면 이제 난리 나시죠. 그럼 이제 계속 괴롭히지. 그러면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죠. 그래서 저희도 무당들도 사잣돈이라고 있어요. 사잣돈. 우리가 천도제를 하거나 이럴 때 사자를 놀거든요. 저승사자 뭐 이렇게 사자를 놀 때가 있는데 그때는 사잣돈을 미리 준비를 해서 무당이 사잣돈을 끼워서 놀고 나서 그 자리에 온 무당들하고 악사님들이나 뭐 관계자 나눠줘요. 그 돈을. 그러면은 어떻게 하냐면은 받자마자 그 돈을 쌌던 소지종이는 찢어야 돼요. 그 자리에서. 이렇게 찢고 그 돈을 집에 들어가기 전에 써라고 해요. 다른 돈은 괜찮은데 사잣돈만큼은 집에 들어가기 전에 써라라는 얘기를 꼭 해요. 그럼 또 그 노자 돈이 이런 이야기를 여쭤보면 어떨까 싶긴 한데 어느 정도 금액까지 혹시 보셨는지 제가 본 건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제 아는 팀장님이랑 이제 들어갔는데 제가 근데 그날 원래는 입관 때 울지 않아요. 그러니까 계속 눈물은 나요. 너무 슬프잖아요. 가족들 보내는데 울지 않는데 처음부터 제가 울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여자분이셨는데 저랑 비슷한 또래 여자분이셨고 그리고 몸이 되게 예뻤는데 보기에도 되게 예뻤는데 몸이 많이 부르셨어요. 화장을 해드리는데 아이가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아이가 초등학생 정도 되는데 근데 그거를 보니까 이렇게 아팠는데 아이 때문에 못 돌아가셨구나, 끈을 못 놓고 계셨구나 하면서 눈물이 너무 많이 나는데 참았어요. 꾸역꾸역. 거기서 돈이 많이 나왔었거든요. 이거를 어떻게 바꿔드려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했는데 저는 그때 보조로 들어갔었고 담당 팀장님이 그걸 보시면서 아이가 들어와서 말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엄마 하면서 손을 잡아주면서 엄마 집에도 못 왔으니까 집에도 가끔씩 와보고 해외여행도 좀 가. 이제 아프지 말고. 근데 초등학교 3학년, 2, 3학년 정도 된 꼬마 아이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진짜 너무 눈물이 나는 거예요. 참아도 계속 눈물이 뚝뚝 떨어지는데 그 상황에서 자꾸 노잣돈이 쌓여가는데 한 50만 원 정도? 네. 그래서 이 돈을 어떻게 하시려나 했는데 팀장님이 그걸 다 주어서 꼬마 아이한테
이거 엄마가 마지막으로 주는 용돈이니까 아껴 쓰라고. 근데 이거 듣다 보니까 궁금해진 건데 노잣돈 정말 들고 갈 수 있는 건가요? 노잣돈은 진짜 드리죠. 저희는 그게 가짜 돈이 실제로 팔거든요. 네, 그죠. 팔아요. 불교용품점에서도 맞아요. 팔죠. 있어요. 그래서 5만 원권, 뭐 만 원권 이런 식으로 있는데 맞아, 돈은 태우면 안 되지. 하지만 예, 또 뭐 다양한 방법으로 전달해드리는, 여기서는 천도제를 하니까 또 다양한 방법으로 전달을 해드리는데 노잣돈은 있죠.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귀신이 그렇게 내 돈 훔쳐간 거에 대해서 원한을 품고 따라온다거나, 그거는 돌아가신 분이 돈에 대해서 조금은 한이 많으신 분들은 돈에 대한 집착이 좀 있으세요. 그러면은 노잣돈을 좀 많이 챙겨드리죠. 아, 그거 얘기해 줄까요? 저희 옛날에 굿을 했는데 옷을요 다 해드렸어요. 이거 화진선 얘기인데. 그래서 천도제를 했었는데 조상님들 옷을 다 해드렸었는데 그날 굿을 잘했다 하고 돌아왔었는데 밤에 꿈에 어떤 남자분이 자기는 왜 옷 안 해줬냐고 해가지고 꿈에 나와가지고, 그래서 이분이 누구지 하고 그 손님을 불러다 다시 물어봤더니 기억을 못하고 있었던, 서로가 그냥 놓치고 있었던 남자 한 분이 조금 먼 친척이었어요. 뭐 약간 외삼촌인가 왕래가 없었던 그분이 알고 보니까 돌아가셨었던 거야. 최근에 몰랐었는데 돌아가신지도 서로 왕래를 안 하다 보니까. 그래갖고 옷을 다시 챙겨줬었다, 이런 얘기가 실제로 있어요. 그래서 꿈에 나와가지고 자기는 왜 옷 안 해주냐고 남자분이, 그러고 다시 태워가지고 보내드렸대 그 옷을. 그런 일도 있어요. 그래서 무당들도 굿할 때 이런 식으로 순간 느껴지는데 손님한테 누가 더 있는 것 같은데 없는데요, 이렇게 우리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분명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옷을 해드릴 때 원래는 뭐 예를 들어서 뭐 8분만 해드리기로 했어. 근데 2명이 더 보여. 근데 물어봤는데 모르겠대요. 없대. 없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저희도 이렇게 다 뭐 오색을 찢든 해가지고 못 받으신 분도 다 받아가셔라. 이걸로라도 받아가셔라. 끊침으로라도 받아가셔라. 이런 식으로 많이 얘기를 해요. 또 2번째 얘기는? 2번째는 이제 결이 다른 노잣돈 얘기인데요. 제가 아시는 팀장님이 직접 겪은 일이고, 중학교 때부터 친했던 친구가 있었대요. 그 팀장이 이제 남자분이에요. 남자친구고. 근데 저희가 약속을 잘 못 잡아요. 저녁에 술도 잘 못 먹고. 왜냐하면 돌아가시는 시간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언제나 출동 준비이고, 새벽에라도 자다가 갑자기 일어나서 나갈 수도 있고, 완전 휴일이 아니고서는 항상 출동 태세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중학교 동창이 자꾸 전화가 와서 술 한 잔만 하자고 했대요. 근데 술 약속을 자꾸 미루고 하다가 아무래도 느낌이 쎄해서 이번에는 약속을 미루면 안 되겠다 해서 약속할게 하고 이제 그날 휴무로 빼고 친구를 만나게 된 거예요. 근데 친구를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너무 무거운 얘기만 하고, 심지어 이제 눈물까지 보이면서 많이 달래주고 했는데도 친구가 많이 취했고 너무 힘들어해서 이제 돈 때문에도 그렇고 사는 것도 그렇고 우울증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너무 힘들어했대요. 그래서 달래주고 팀장님 차를 타고서 가게 된 거예요. 대리기사님을 부르고 2분이 이제 뒷자리에 앉아서 가고 있었대요. 친구분이 많이 취해서 친구분 아파트에 이제 내려드리고 집에 다시 돌아왔대요. 근데 며칠이 지나서 친구의 비보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 와이프분이 친구가 장례지도 산 걸 알아서 직접 모셔줬으면 좋겠다 해서 알겠다고. 첫날 빈소에서 이제 가족들 같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안내해드리고 이제 돌아왔대요. 돌아왔는데 아무 일도 없었대요. 다음 날은 이제 입관식이니까. 그래서 너무 피곤한 상태에서 집까지 돌아가긴 너무 멀고, 그러니까 상조회사가 보통 큰 회사들은 직원분들이 쉴 수 있도록 휴게실을 좀 만들어놔요. 침대도 있고, 그럼 회사에서 자고 가야 되겠다 했는데 그날 저녁에 한 번도 눌린 적 없는 가위에 눌린 거예요. 다음날 친구 입관식이었는데. 그리고 이제 그 회사 안에 직원분들이 좀 많이 계셨대요.
많이 계셨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아무도 없대요. 아무도 이제 다 출동 나가고 아무도 없어서 아 다들 나갔구나 하고 씻고 차를 타고서 이제 친구 입간식이니까 가야 되겠다 하고 나갔대요. 나가서 시동을 걸고 가려고 하는데 조수석 뒷자리 창문에서 누가 이렇게 딱 3번. 네. 와. 그래서 뒤도 못 돌아보고 아무도 그러니까 백밀러로 봤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네. 없는데 이 조수석 뒤에서 분명히 소리가 났는데 딱 3번. 뒤도 못 돌아보고 그냥 그대로 그냥 장례식으로 간 거예요. 네. 장례식장으로 가서 입간 용품을 차에서 챙기고 내가 뭘 본 거지 뭘 들은 거지 하면서 이제 챙겼대요. 다 챙기고서 뒷자리를 왠지 열고 싶더래요. 이상하게. 그래서 문을 열었는데 문이랑 의자 밑 그 사이에 친구 지갑이 떨어져 있었대요. 이것 때문에 친구가 그랬나 하고 그 관 속에다가 잘 모셔서 보내드렸대요. 그때 술 드시다가 떨어뜨리셨구나. 그 친구 지갑이 왜 거기 있었는지도 몰랐는데 생각해보니까 그날 대리기사를 불렀을 때 대박이다. 그래서 그리고 그 이후에는 그런 가위도 안 눌렸고 회사에서도 그런 일이 없었는데 그게 친구가 불렀던 게 아닌가. 그러니까. 그래서 결이 다른 노자 얘기. 근데 요 일 하시는 또 다른 분들도 이런 비슷한 경험을 많이 하시지 않나요? 거의 없어요. 아 진짜? 보통 다들 기가 세서 그런지 진짜 제가 입관도 많이 보조로도 다니고 행사도 나가고 하는데 저희가 행사라고 하거든요. 3일 동안 결혼도 행사고 장례도 행사기 때문에 행사도 다니고 하면서 팀장님들 만나면은 그리고 여사님들 이렇게 도우미 여사님들도 그렇고 다 여쭤보면은 아무도 없대요. 그러니까 보통 장례식장에서 일을 할 때는 보통 기가 아닌가 봐요. 그래서 더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장례식장에 오신 분들이 그렇게 빙의가 되시거나 일반인 분들이 그런 경우는 있어도 근데 무당들도 사실은 그렇잖아요. 사람들도 무당들 보면 맨날 귀신 보고 그럴 것 같은데 제가 항상 그 막 30년 이상 되신 이모들 만나면은 이모 제가 유튜브에 공포 얘기를 하는데 좀 무서운 얘기 없어요? 무서운 얘기? 그 옛날에 그 저승사자 만났잖아. 진짜요? 뭔데요? 그 자는데 그 까만 그림자가 보였어. 아우 그때 엄청 무서웠어. 까만 그림자 어떻게 보였는데요? 문 앞에 보였어. 그리고 나서요? 걔가 뭐 더 없었어요? 없는데? 네, 다예요 그게. 그게 다야. 그리고 막 옛날에 뭐 돼지이고 무덤가 갔을 때 그때 무서웠지. 뭐 귀신 보셨어요? 아니 그냥 무서웠다고. 네. 무당들도 그렇게 귀신 많이 보고 할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최근에 좀 봤었거든요. 그런 손님들이 또 오시기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봤는데 제가 좀 힘들어하면서도 약간 좀 신나 있었잖아요. 네, 그게 무당들도 귀신을 많이 보지 못해요. 오히려 그러니까 그 일들을 하실 수 있는 게 아닌가 어떻게 보면. 그런 것 같아요. 그걸 계속 겪으면은 이제 아까 그분처럼 이제 난 떠나겠다 이렇게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이렇게 되는 거 같고. 근데 그게 참 그런 것 같아요. 아까 선생님 말씀하셨다시피 무섭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전혀 무서워하지 않았다는 투로 말씀하시는 게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래야지 그런 분들이 이 업을 좀 이렇게 계속 좀 이어서 하실 수 있는 게 아닌가 싶네요, 진짜. 실제로도 저는 장례 지도사를 하고서 생활이 되게 많이 좋아졌어요. 모든 이렇게 안 풀리던 것들이 다 풀리고 팀장님들 사이, 저희 장례 지도사는 보통 팀장이라고 하거든요. 팀장님들 사이에서도 다들 이제 귀신이 하는 짓이라고 귀신이 잘 되게 도와준다. 근데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이제 고인분 모실 때 깨끗하게 안 닦아드리거나 노자를 챙기거나 하시는 분들은 안 되더라고요. 끝까지 남아 계신 분이 안 계신 것 같아요.